네, 트리 자료 구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전에 선형 자료 구조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배열, 연결 리스트, 스택, 큐 이런 자료 구조들을 선형 자료 구조라고 하죠. 노드 또는 원소들의 앞뒤 관계가 1대1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배열 같은 경우는 하나의 원소 뒤에 또 하나의 원소, 이런 식으로 앞뒤로 데이터가 존재하죠. 연결 리스트도 마찬가지로 단방향이던 양방향이던 앞뒤로 하나의 노드가 존재하고요. 스택 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트리 자료 구조의 특징은 노드의 앞뒤 관계가 1대 n 또는 n 대 n이다. 무슨 뜻이냐면 트리는 다수의 노드가 연결된 구조를 이제 트리라고 하는데요. 이때 하나의 노드가 다수의 하위 노드들을 참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꾸로 다수의 노드가 하나의 상위 노드를 참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는 이제 비선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 계층적인 자료 구조다라고 이제 한마디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트리 자료 구조에 대해서 이제 그림을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리 구조를 형성하는 최상위의 노드가 있어요. 맨 위에 제일 처음 시작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root node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트리에는 하나의 root node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위 노드들을 자, 이런 식으로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노드와 노드 사이를 연결해주는 이 부분을 edge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위의 노드들을 이제 child node 아니면 자식 노드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부모, 자식 간의 이제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위의 자식 노드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본인들의 자식 노드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족 관계를 이제 표현하는 뭐 가계도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트리에서 가장 하위에 있는 노드들, 이런 노드들을 leaf라고 부릅니다. 트리의 용어들을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트리의 최상위에 위치한 노드를 root 노드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노드와 노드 사이의 연결선, 그 부분을 간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자식 노드를 가지고 있는 노드들을 부모 노드라고 하고 부모 노드의 하위 노드를 자식 노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트리의 최하단에 위치한 노드를 leaf 노드라고 표현을 하죠. 트리를 구현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노드는 하나의 객체로 표현이 돼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두 개의 속성을 지니게 되는데요. 하나는 데이터, 그리고 다른 하나는 children이라는 자식 노드들의 참조 정보를 저장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자식을 추가하는 메소드도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사용 방법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노드들을 만들어주고 부모 노드, 자식 노드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자식 노드를 추가하는 메서드를 사용하여서 여기에 보이는 root 노드에 노드 2번, 노드 3번을 추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자식과 부모, 부모 자식의 관계를 우리가 여기서 연결을 시켜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시각화를 한다면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트리의 구조와 용어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노란색의 삼각형, 이 하이라이트된 부분을 트리의 subtree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트리는 다수의 subtree로 구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subtree 내에서 상위 노드를 부모, 그리고 하위 노드를 자식 노드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그리고 같은 부모를 가지고 있는 노드들을 이제 sibling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두 개의 노드도 같은 부모를 참조하고 있기 때문에 형제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그 위에 root 노드가 이 노드들의 부모 노드이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형제 노드가 되는 거죠. 트리 용어 중에 사이즈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트리에서 크기란 이 root 노드를 포함한 모든 노드들의 개수를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트리의 사이즈는 전체 노드의 개수인 7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트리의 깊이를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노드에서 root까지의 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트리의
root 노드 같은 경우 A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깊이가 0이에요. 0으로 시작을 하는 거고, 그 다음 C 노드 같은 경우는 깊이가 1이 되고, 그리고 G 노드 같은 경우는 깊이가 2, 그리고 최하단에 위치한 H 노드의 깊이는 3이 됩니다. 그리고 트리의 높이 또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는 노드 깊이 중 최대값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root 노드를 기준으로 가장 깊숙이 위치한 노드까지 도착할 때 필요한 간선의 개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이라이트 된 가장 최하단 노드는 H 노드죠. 그래서 root 노드인 A에서 H까지 거쳐가는 엣지의 개수는 3이죠. 그래서 이 트리의 높이는 3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트리의 종류를 언급할 때 빠지지 않는 바이너리 트리가 있습니다. 아마도 인터뷰나 아니면 코딩 테스트 이럴 때 이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종류 중 하나고요. 이진 트리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각 노드가 최대 2개의 자식 노드를 가지고 있는 트리를 바이너리 트리라고 부르죠. 자식이 없어도 자식이 하나여도 최대 2개만 넘지 않으면 이제 바이너리 트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이너리 트리의 종류 중 하나인 바이너리 서치 트리가 있어요. 이진 탐색 트리라고도 이제 불리우는데 이 둘의 차이점은, 자, 왼쪽 편에 있는 이제 바이너리 트리 같은 경우는 노드의 값, 노드의 데이터 크기와 상관없이 구성이 됩니다. 자, 보면은 뭐 10, 34, 5, 7 이런 식으로 이제 노드의 값들이 불특정하게 지금 분포가 되어 있고 구조와 상관관계가 없죠. 자, 반면에 우측에 보이는 바이너리 서치 트리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왼쪽 자식 노드의 값이 부모 노드보다 작아야 한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 오른쪽 자식 노드의 값이 부모 노드보다 커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하이라이트 된 3개의 노드들이 있죠. 지금 부모가 20, 왼쪽이 15, 그리고 오른쪽이 25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걸 조건에 맞는지 이제 확인을 했을 때 15, 20, 25 이런 식으로 지금 값의 지금 관계들이 지금 이 조건에 맞죠. 그래서 왼쪽 자식 노드 값이 부모인 20보다 작고, 그리고 부모가 오른쪽 자식 값인 25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얘는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최하단까지 내려가면서 모든 서브트리를 검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도 마찬가지고 15, 10, 17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조건에 맞고, 다음에 있는 서브트리에 25, 21, 31 같은 경우도 맞고, 최하단에 있는 노드도 그 상위에 있는 노드 21보다 크기 때문에 얘도 조건에 맞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트리를 순회하는 방법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in order 순회하는 방법이 있어요. 중위 순회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방법은 왼쪽에 있는 서브트리부터 시작해서 다시 루트로 올라갔다가 그리고 오른쪽 서브트리를 순회해 나가는 그런 방법이에요. 자, 파란색 동그라미가 움직이는 방향이 이제 순회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DFS를 사용해 깊이 우선 탐색을 사용해 순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root 노드인 A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왼쪽 서브트리 먼저 우리가 순회를 시작을 하는 거죠. 자, B 노드에 와 있고요. 여기서 또다시 왼쪽 서브트리로 이동을 합니다. 자, 지금은 D 노드에 와 있고요. 이 노드는 더 이상 왼쪽 서브트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방문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출력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제 B 노드에 와 있고요. 여기에서는 아까 이미 D 노드에 다녀왔기 때문에 현재의 노드를 출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E 노드에 내려와 있고요. 여기에서 왼쪽 서브트리, 오른쪽 서브트리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기서 출력 처리를 해주고 다시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다시 B에서 아까 이미 왼쪽 서브트리, 오른쪽 서브트리 순회를 마쳤기 때문에 다시 여기선 아무 작업을 하지 않고 A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다시 A 노드로 올라왔어요. A 노드를 기준으로 왼쪽 서브트리는 모두 끝났어요. 지금 B, D, E의 순회는 모두 끝이 났기 때문에 이제 오른쪽 서브트리로 방향을 바꿔서 순회를 시작을 합니다. C 노드에 와 있고요. 여기에서 왼쪽 노드가 존재하기 때문에 한 칸 더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F 노드에 와 있어
더 이상 서브트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출력 처리를 해주고 이제 다시 위로 올라가죠. 그리고 C 노드에 다시 올라가고 현 시점에서는 이미 F 노드에 다녀왔기 때문에 출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G 노드에 도착을 하는 거죠. 여기서 더 이상 서브트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노드 G를 이제 출력을 해주는 거고, 그리고 다시 시작 시점으로 올라가게 되고 모든 순회가 끝이 나는 거예요. 자, 이런 방법이 이제 중위 순회 방법입니다. 자, 구현 방법은 여기 보시면 이제 샘플 코드가 있고 이제 in order 순회를 이제 구현하는 방법이에요. 방금 전에 보았던 이제 순회 과정이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이 되고요. 코드에 보이는 것처럼 왼쪽 서브트리를 먼저 순회를 하고 중간에 여기 console log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방문 처리를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 서브트리를 순회를 해주는 이제 이런 패턴입니다. 두 번째 순회 방법은 pre-order 순회예요. 전위 순회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방법 같은 경우엔 방문 처리를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왼쪽 서브트리, 그 다음에 오른쪽 서브트리, 이런 식으로 순서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최상위 노드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고, 첫 번째 보았던 순회 방법과는 다르게 먼저 방문 처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동을 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A를 먼저 출력을 해주고 B 노드로 내려왔죠. 그 다음에 이동 전에 출력을 먼저 해줍니다. 방문 처리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왼쪽 서브트리로 내려와서 출력. 자, 이런 식의 패턴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지금 하위에 노드들이 없기 때문에 다시 올라오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부터는 해설 없이 이동, 출력을 계속 반복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시 시작 시점인 root 노드로 돌아왔고 모든 순회가 끝이 났습니다. 코드 구현 방법은 다음과 같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DFS를 활용을 합니다. 차이점은 노드 방문을 먼저 해준 후에 방문 처리를 먼저 해주죠. 보는 것처럼 코드에 보면 이제 콘솔 창에 출력을 하죠. 그 다음에 왼쪽 서브트리, 그 다음에 오른쪽 서브트리를 순회를 진행을 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순회 방법입니다. 포스트 오더 방식이고요. 왼쪽 서브트리 순회, 그리고 오른쪽 서브트리 순회, 그리고 나서 방문 처리를 해주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A에서 이제 root 노드에서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왼쪽 서브트리, 그쵸? 그래서 왼쪽 이렇게 쭉 내려가요. 그래서 D 노드에 도달하게 되고 현재 노드 기준으로 서브트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출력을 해줍니다. 방문 처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 단계 위로 올라갔다가 이제 오른쪽 자식 노드, 이제 오른쪽 서브트리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D 노드와 마찬가지로 더 이상 서브트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방문 처리, 이제 출력을 해주고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B 노드에 와서 현 시점에서 왼쪽, 오른쪽 모두 이미 순회를 하였기 때문에 이제 방문 처리를 해주고 여기서 출력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왼쪽 서브트리는 다 끝이 났죠. 그래서 오른쪽 서브트리를 이제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해설 없이 이동과 출력을 계속 반복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모든 순회를 마치고 이제 오른쪽 아래에 보이는 순서대로 모든 노드들의 방문 처리가 끝이 나게 됩니다. 후위 순회를 이제 구현하는 방법은 이제 왼쪽 서브트리를 먼저 순회하고 오른쪽 서브트리를 순회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노드를 방문을 해주는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방법 역시 DFS를 통해서 순회하는 방법이고요. 샘플 코드를 보면 왼쪽 서브트리 순회, 그리고 오른쪽 서브트리 순회, 그리고 그 다음에 방문 처리를 해주는 그런 패턴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트리 자료 구조의 기초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트리 기반의 코딩 테스트 문제풀이를 몇 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